네, 정승일 한전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발전 설비 용량이 2011년 대비 한 62.8%, 거의 63%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송배전선 길이를 다 해보니까 송전 10.9%, 배전 20% 증가에 그쳤습니다. 배전이 그나마 좀 증가한 이유가 말단에 태양광이 붙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들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만에 신고리 4호기 1.4기가와트 8기에 해당하는 거의 12기가와트에 달하는 태양광 풍력이 보급이 된 상태거든요. 그중에 대부분이 태양광이고, 그런데 송배전망 구축은 굉장히 더딥니다. 오히려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대폭 늘어났는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개통에 접속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 받아놓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 8월 기준으로 1메가와트 이하의 태양광 접속대기 물량이 3기가와트이고 접속 완료 물량의 거의 1.7배입니다. 그 매년 이렇게 재생에너지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4년 내내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이 됐었거든요. 2018년에도 문제되게 됐었고 2019년, 20년, 21년. 근데 문제가 개선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매년 3기가와트가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10%도 안 되는데 개통망 연결이 이렇게 안 되나. 저는 그런 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전력공사가 이게 시장형 공기업이라서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이런 공공투자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에 연결하는 게 그렇게 수익형 전력망이 아니니까. 그 8차 장기 송배전 계획을 보면은 2031년까지 전용 변전소 14개를 포함해서 83개를 짓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2021년까지 예정된 변전소 4개 중에서 2개밖에 안 됐고, 이번에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태양광 풍력이 70기가와트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탄소 중립하려면은 훨씬 더 몇 배를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간 4기가와트가 아니라 거의 10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한국전력공사의 현재 수준에서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9차 장기 송배전 계획에서 선제적 개통 보강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내용은 크게 그 비용도 보면 전체가 29조 중에서 12조 원, 12조 원 중에서도 확정 계획은 4조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잠정 계획으로 돼 있어요. 저는 NDC 계획이 확정이 되면 한전에서 재생에너지망 자체를 구축하는 로드맵 같은 걸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좀 다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일부는 제가 전력거래소 이사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전력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와 전력 관련한 신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독일에서는 발전소, 개별 발전소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송전 선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발전 원별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지구 반대편인 저도 볼 수 있습니다. 수출 수입되는 전력량도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도 이런 발전, 송전 모든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 돼 있는 거를 보면은 주간별 재생에너지 비중, 석탄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송전선로 발전소 위치, 발전원조 발전량. 근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전날 그리고 오늘 전력 수급 실시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국토교통부의 국가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더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 거기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가능하신가요? 거기 보니까 전력에 대해서 공개를 제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공개를 제한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규정이 있는 이유가 정보공개법 9조 1항의 2호하고 7호인데 2호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거고 7호가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에요. 이 건이 국가안전보장과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면 독일하고 영국은 왜 공개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과도한 해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력거래소 이사장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당연히 산업부와 국토부의 이제 협의에 따라서 이 문제를 규정에 불과하니까, 예?
그리고 그거의 근거 법 자체는 무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예,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렇죠. 예, 그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에 그 전력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 창출이라든가 고용 창출은 전력 분야의 데이터의 그 공개의 어떤 비례 내지 그 이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예. 발전소 100개, 200개면 전부 다였고 한국전력공사 하나 아니면 발전 공기업들, 발전 자회사 뭐 5, 6개면은 전부 다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 개, 200만 개, 300만 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설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데이터를 서로 IT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눠 가져야만 사실 비즈니스 모델도 생기는 거고 실제로 ESS 비용 1248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전력 데이터가 공개되면 서로가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들어갈 테니까. 물론 이제 전력시장 개방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한국전력공사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가짜뉴스가 있었잖아요. 더울 때 태양광 뭐 1.7%밖에 안 된다. 이게 사실 한전에서 한전이 직접 계약해가지고 전력거래소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 거치면 시간대별 실시간으로 발전량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한전은 그냥 월 단위 얼마 생산하냐 자기가 쓰고 나서 남는 거 얼마 생산하냐 그거 계산해 주는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1메가와트 이하 얼마 안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보니까 이게 11.5기가와트면 11.5기가와트의 한전 PPA 그 태양광이 전력거래소의 데이터로 직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한전과 그 협업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또 공유하는 체제로 지금 같이 그래서 한전에서도 예. 이게 뭐 너무 작은 것들이라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을지 예. 모르겠지만 그게 많아지면은 이게 10기가와트, 20기가와트, 30기가와트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베란다 태양광, 집집마다 지붕에다가 자기가 쓰고 남는 거 조금씩 보내면 그걸 실시간으로 얼마나 생산되는지 얼마나 소비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협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아까 초기에 여쭤봤던 거 관련해서 한전 사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고요. 일단 송배전 투자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딘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전의 업의 성격을 보시면 저희는 송배전 판매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한전이 이런 부분에서 실력을 보이지 못하면 아마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송배전 손실률, 호당 정전 시간 이런 등등에 따라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틸리티 중에 한전이 절대로 경쟁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를 위해서 앞으로 신재생이 들어서는데 더디지 않게 한전이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도록 재무 구조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 개선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재생 발전소가 도대체 어디 건설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통을 어떻게 먼저 건설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을 저희가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계획 입지라든지 집적화 단지 등을 통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저희도 신재생 발전 예측을 좀 보다 정교하게 해서 앞으로 개통을 보다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차 송변전 계획에 들어가 있는 4조 8조 중에 8조의 그 잠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신재생 발전소가 어디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정이라 해놓은 것이지 이걸 저희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 못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NBC 상향시의 망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합니다. 망 계획을 다시 저희가 세울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망이 어디 들어가야 될지를 미리 저희가 가늠할 수 있다면 선제적 투자도 저희가 불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전이 충분히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국회에서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증인 삼성전자에서 오셨을 때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만을 위한 사실 HVDC가 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 비용을 그걸 혜택을 있는 데에서 받고 있냐? 그건 다 국민들한테 n분의 1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요. 사실은 송배전망 비용을 제대로 받고 있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기요금 구조가 대부분은 변동비, 연료비의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비중이 50%가 넘죠. 예, 전체 50% 전기요금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나라 전기요금 구조를 보면 그 변동비가 대부분 20% 이하입니다. 10% 이하인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설비비, 이 그리드 투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투자 계획 가지고는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물론 그러니까 3기가와트 정체되는 것을 도대체 언제 풀 거냐, 매년 그렇게 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못한 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뭘까, 그거를 좀 저희 방에 주십시오. 예. 그전에 못했는데 앞으로 잘한다. 돈이 제가 특별히 아까, 예. 잠깐만요. 돈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특별히 지금 보시면 2034년까지 29조, 그중에 재생에너지가 14조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다르게 돈이 특별히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 근거 자료를 저희 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제시했던 자료 중에 접속 필요 물량이 16.3기가였고요. 접속을 해소한 물량이 13.3기가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3기가이기 때문에 16.3기가 중에 3기가 외에 나머지는 다 접속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3기가 중에 2.2기가는 내년 초까지 다 완료됩니다. 아니, 제 말은 네. 매년 늘어난다고요. 그때는 1기가, 2기가, 3기가, 4기가로 재생에너지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체 물량이 매년 3기가, 3기가, 3기가 합쳐서 16기가였고 남아있는 게 또 3기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일정하고 3기가 되는 거를 적체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재생에너지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왜냐면 그거는 뭐 저희가 네.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까 한 가지 이건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이 사실은 그 북당진 고독 HVDC로 일정 부분 혜택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게 삼성전자만을 위한 송전솔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북단진 고독에서 또 고독 신안성으로 연결되는 추가적인 송전솔로 건설을 통해서 수도권까지 전력이 충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산업용 네. 전기요금이 105원 전 106원인데 96.5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정리해 사실인데요, 주시기 왜?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입니다.